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 영화? 와,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새로운 관객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이 겨울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가닿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6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객이 6만 4천 명 정도 벌써 이 영화를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지금 처음 보신 분들 느끼시기에 여백이 많은 영화인데 우리의 얘기로 좀 새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가 가진 독특한 매력 때문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그 심은경 배우님도 그가 많은 또 이렇게 토크를 하셨지만 오늘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얼른 빨리 배우님을 자리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앉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의상이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제가 진짜 여기에 이렇게 레드 카펫이라도 깔아드렸어야 됐는데 좀 준비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렇게 이 스페셜한 복장이 너무 어울리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 여행가 하나를 계속 토크로 만나오고 하면서 영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객과의 만남도 조금 적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영화는 계속 어떤 우리가 같이 만날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야기거리들의 정점을 찍어준 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소식이죠.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저는 이렇게 기생충에 이어서 이렇게 언어의 장벽을 넘은 수상 소식을 만나면서 약간 소름 끼쳤었거든요. 키네마 준보 네. 여우주연상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저기 관객분이 팬분이 또 이렇게 수상 소식과 함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키네마 준보는 네. 시상식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2월 19일 날 이제 시상식이 일본에서 있고요. 네, 저도 참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키네마 준보는 조금 긴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먼저 심은경 배우님의 수상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겼네요. 네. 어떤 기분이실지 또 궁금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뜻깊은 수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키네마 준보가 1910년대에 생긴 잡지고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잡지고 영화 잡지로는 너무나 권위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키네마 준보 기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오래되고 연륜 있는 기자분들이 리뷰를 쓰고 그리고 같이 이제 취재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키네마 준보에서 수상을 했다 이렇게 배우님에게는 어떤 또 이렇게 감회로 다가올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또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사실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아마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촬영? 네, 이제 지금 앞으로 나올 드라마 이제 촬영 준비를 이제 하는 도중에 이제 연락을 받고 되게 얼떨떨한 상태에서 그렇구나 이러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내가 받았구나. 그렇구나. 내가 나구나. 그래 이러면서 근데 일단은 제 본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날 지금 찍고 있는 촬영. 네, 촬영을 하는 게 일단은 제일 급선무니까 일단 그거는 그것대로 나중에 좀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좀 일부러 안 하고 그날은 그냥 촬영에 더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한국에서도 좀 알려져서 기사가 좀 나고 네. 이제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축하 문자. 네, 축하 문자 연락을 이제 좀 받으면서 비로소 좀 실감을 하게 된 케이스랄까? 그래서 그 사실 지금도 얼떨떨해요. 제가 왜 나일까? 왜 나일까? 이러면서 동시에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작품이 뭐 제가 상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그 키네마 준보에서 뽑은 그해 이제 일본 베스트 네. 영화 1위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베스트 10에 이제 1위인데 그게 사실 더 기쁘달까요? 그래서 또 이 영화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감격스럽고 오히려 좀 기뻐한다기보다는 이걸 잘 또 발판 삼아서 더 앞으로 더 잘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스텝을 또 생각을 하는 딱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는 현재 어떤 그 작품을 촬영하는데 매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복귀를 했을 때는 다음부터 더 잘해야겠다는 또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정말 뭐 저의 어떤 키네마 중고 수상과 그 영화가 이제 베스트 10에 1위에 올라온 어떤 기념 지구이긴 하지만 뭔가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또 뭔가 제가 이제 상을 받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 더 이제 또 이왕 또 이렇게 상을 받았으니까 이왕 상을 받았으니까 또 한 번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또 소감도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진짜 제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말을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이런저런 영화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즐겨주세요. 네. 그 수상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운데 왜냐면 사실 이제 그 미야케쇼 감독님의 작품 커리어를 봤을 때는 키네마 중보에서 그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한 게 이번으로 세 번째예요. 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으로 2022년에 수상을 했고 그 이후에 새벽의 모든으로 2024년에 또 수상을 했고 이 작품으로 또 수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 얘기가 이 수사가 아깝지 않게 명실공히 지금 일본 영화계를 그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 영화의 현재를 말해주는 감독의 작품이다. 그 작품을 같이 한 배우고 심은경 배우님으로 인해서 또 감독의 작품이 한 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다양한 축전을 들으셨겠지만 미야케쇼 감독님과도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않았을까. 네, 어떤 감독님은 어떤 소회에 지금 빠져 계시는지. 근데 의외로 심플하게 연락이 와서요. 일단 그 표지 사진이 이제 딱 나왔잖아요. 요시다와료 배우님하고 같이 표지였는데 이제 그 표지 사진을 딱 보내면서 오메데토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네.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만 오셨어요. 원래 그러세요? 원래 그렇게 심플하게 네. 뭔가 크게 뭐 은경이가 있어서 뭐 이런 작품이 완전히 네. 그런 말씀은 이제 딱히 없으셨고 그냥 너무 축하하고 고맙다고. 근데 그 고맙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크게 좀 다가왔었어요. 그게 좀 더 오히려 감동이었달까? 내가 오히려 감독님께 이런 네. 작품에 내 필모그래피에 이런 너무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감독님께 더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감독님께서 오히려 고맙다고 아리가또. 네, 아리가또. 네. 오메데토 소시대 아리가또 이렇게 네. 오셔가지고 그렇게 문자 주고받고 감독님도 지금 아마 지금 작업 중인 네, 다음 작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막
크게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눈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또 서로 축하하는 이야기 나누고 그랬습니다. 같이 작업한 한국 감독님들과 그 찬사가 굉장히 다르네요. 제가 이제 최근에 황동혁 감독님을 비롯해서 또 이용재 감독님, 많은 임필성 감독님이 예전에 그 심은경 배우님에 대한 찬사를 회자되는 영상이 있잖아요. 보면은 막 수사가 막 넘쳐요. 네. 왜 그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상한 그녀 홍보 영상인데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지금은 잘 안 보는 영상이긴 한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다들 왜 그렇게 말씀을 이 정도인가? 막 제 스스로 내가 이 정도까지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너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르가또라는 메시지가 왔다라는 걸 또 저희 그 감독님과의 어떤 그 교류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 작품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심은경 배우의 어떤 그 커리어를 말해줄 때 인상적이었던 그 수상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상한 그녀로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었고 그때도 굉장히 우리가 또 많은 또 이렇게 그 축하와 어떤 이제 그 심은경 배우의 존재감을 느꼈었던 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또 신문 기자로 일본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많은 이제 수상을 해본 경력자로서 이번 수상이 주는 또 어떤 또 다른 즐거움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본인한테 좀 어떤 의미일지. 네, 일단 백상예술대상도 그렇고 일본 아카데미 때도 그 순간에 이제 호명을 받으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오열을 많이 하고 항상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긴장을 해서 항상 경련을 일으켜요. 이게 막 손이 막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막 손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억지로 막 그 앞에 무대 앞에 나가서 이제 수상 소감을 이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키네마 준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연락을 좀 주시려니까 일단 그렇게 오열을 막 하지는 않았고 시상식에서도 아마 이제 잘 저의 스피치를 잘 준비를 해서 갈 예정이고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막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모습이 막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근데 뭔가 더 이번 수상이 좀 저에게 있어서 무게감 있게 다가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상을 받아서 너무 신나, 내가 상을 받다니 이런 기분보다도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다시 출발선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같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정신 차리고 성실히 해 나가는 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그 수순으로 그 작품들을 내지는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많이 했었거든요. 심은경 배우를 보면서. 왜냐면 생각할 수 있는 배우의 어떤 단계들을 다 거쳐온 배우예요. 그 아역 배우라는 이제 타이틀로 그 수식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해서 또 이 성인 배우의 문턱에서 어떤 자기의 고민들을 드러내던 시기도 있었고 장르화에서 또 활약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2017년, 2018년 경에 일본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오기 시작을 했고 신문기자라는 작품으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가 기생충 얘기를 괜히 끄는 게 아니라 이런 수상도 할 수 있구나. 이거는 그냥 일본 영화계에서 심은경이라는 배우를 외국 배우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어떤 그 영화 안에서도 그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배우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에 그 진출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이제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붙이고 생각했던 그 어떤 선입견들을 깨고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거의 이제 그 8년 정도 된 지금에 돌아보는 자기의 현재를 생각하는 계기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영화를 하는 거의 시작이라고도 했지만 좀 즐거운 작업이 이제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확실히 이 여행과 나날을 작업하면서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어떤 쓸데없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항상 좀 휩싸여서 제가 어떤 시야가 넓지가 못하고 제 스스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스토리 라인이 촬영을 하면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는 그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 그런 관조적인 시각이 또 있어야 했었는데, 제가 그런 자세가 좀 예전에는 많이 부족했고, 그저 제가 잘하면 다 그것들이 무마가 되고 극복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건 저의 어떤 큰 오만한 어떤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도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막 또 풀어지기도 하고 또 연륜도 그만큼 또 쌓이게 되잖아요. 그만큼 또 연륜이 쌓인 상태에서 이제 만나게 된 작품이 이제 여행과 나날이라는 작품이었고, 근데 이 작품에서 뭔가 그동안 제가 이제 좀 쌓아왔던 그런 연륜적인 것들, 그리고 연기적인 어떤 고민들을 좀 내려놓고 한번 그거를 좀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무엇보다 가능했었던 건 무엇보다 미야케 쇼 감독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믿고 기대할 수 있었던 거고, 그냥 가감없이 저를 던질 수 있었던 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촬영 현장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한다는 기분으로, 전쟁터에 나간다는 기분으로 촬영장을 갔었어요. 전투 자세로. 그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이유에서 긴장을 항상 좀 많이 했고, 이제 아역 배우를 지나서 이제 성인 배우가 이제 되었을 때는 어떤 이제 성인 배우니까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야지라는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를 올감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이게 연기라는 게 매번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강약 조절도 필요하고 어떤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어떤 작업인 건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마냥 감정을 쏟는다고 해서 그게 다 답인 것도 아닌 거고, 또 감정을 덜 준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답은 아니니까, 그게 또 성립이 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그 상황마다 또 촬영 현장의 어떤 그런 환경마다 배우가 이게 자유자재로 어쨌든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어릴 때는 20대 초반에는 그게 좀 많이 부족했었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이제 30대가 돼서 이 작품을 만나니까 좀 뭐랄까 되게 홀가분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해보자라는 것보다 그냥 이 영화 안에서 잘 녹아 들어가 보자. 그냥 정말 이 영화 이런 인물로 그냥, 그러니까 뭔가 막 역할 연구를 막 집중해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이 캐릭터를 좀 대조하면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감독님한테 또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더 디벨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디선가 이 인물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데 좀 더 주력했었고 무엇보다 그냥 그 흐름에 뭔가 그 벽을 느끼지 않고 느끼려고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 자세를 또 배울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 현장이었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그런 새로운 좌표를 또 만들어주는 영화가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은경 배우님이 이 작품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어요라고 말을 할 때는 이 공간이 주는 기운과 오롯이 그냥 정말 여기 저도 이제 이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들어가면은 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안에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감정이 거의 이제 그 매몰될 때까지 자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든 눈이 아니고 AI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길부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다 사방을 둘러봐도 눈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2달 넘게 생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한 달. 한 달? 네. 한 달이에요? 그럼 제가 갔을 때가 거의 한 달에 끝나갈 때 이제 촬영 막바지. 네. 촬영 막바지에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이 사람 들 수 있죠. 빨리 눈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동안 그곳에서 둘러싸여 있는 동안 느꼈던 그 작가 이가 가지는 생각의 어떤 결 같은 것들은 한층 더 이렇게 결이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미야키쇼 감독이 심은경이라는 배우와 호응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원작에서의 이 작가는 원래 남성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심은경이라는 배우를 만나면서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이 작품 안에 던져준 어떤 질문들이나 새로운 어떤 대사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공간 안에 가서 더 발전시킨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약간 이 야마가타라는 곳이 좋은데 어떤 그런 결이 어떤 거였는지 일단 저도 야마가타 현은 가본 적이 없었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연기한 캐릭터와 비슷하게 여행을 잘 다니지 않는 이제 사람이어서 네, 그냥 그 여행지에 가서 이가 느끼는 어떤 생경함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감정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걸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뱉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장소가 촬영 장소가 그냥 굉장히 일본의 그냥 야마가타 현에 있는 작은 쇼나이라는 작은 이제 소도시인데 관광으로 올 곳은 사실은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근처에 이제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들이 있지만 이제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달간의 이제 스태프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저 혼자서 물론 매니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혼자 동떨어져서 촬영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는 사실 좀 처음 겪는 경험이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좀 약간 우울감도 있었죠. 살짝의 우울감도 있었죠. 이게 또 그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 현장에서
적응을 잘해서 한 달 뒤에 내 모습은 나는 울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초반에는 있었는데 저의 큰 오산이었었어요. 네. 그냥 되게 뭐랄까 딱 이제 첫 촬영 전에 그 야마가다에 있는 그 벤조산의 그 여관에서 리허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냥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츠츠미 배우님하고도 그때 처음 대사를 맞춰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긴장이 확 풀렸어요. 그리고 그냥 미야케 감독님 팀 자체가 무언가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속박하고 하는 그런 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이제 다 만나서 첫 촬영 전에 이렇게 다들 모여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어떤 의미와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스태프들한테 복기를 해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힘들면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나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같이 잘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을 묶어준 큰 어떤 계기가 되어준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현장 분위기에서 연기가 잘 못 나올 수가 없죠. 그냥 뭔가 더 해보고 싶고 그냥 그 분위기에 저도 녹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뭔가 경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일단 싹 없으니까 더 명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막 촬영하면서도 편하게 이것저것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드립을 은근히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일본어를 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 어디가 애드립 뭐 이것저것 되게 사소하게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벤조상하고 그 잉어 잡으러 가기 전에 누워서 대화를 하는 씬 중에서 그러셨사옵니까? 라고 아마 번역체는 그렇게 나올 텐데 그게 일본어의 표현은 굉장히 경어체의 그 비서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일상적인 평관계에서 쓰지 않는 수평관계에서는 어련하시겠어요? 그러셨사옵니까? 막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에서 이제 뭔가 그 대사가 원래는 있지 않은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툭 해봤는데 감독님께서 그거를 이제 픽업하셔서 또 쓰셨고 이제 잉어를 잡고 와서 이제 막 여기서 잉어 뺏는 씬이다. 여기서 잉어를 뺏겠다고요? 이러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일본어로는 칸벤시테 쿠다사이라고 했는데 근데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봐주세요.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대사도 이제 약간 그 상황에서 너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일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툭 쳤더니 이제 감독님께서 그걸 되게 좋아하시고 뭔가 그냥 저는 잘릴 걸 생각하고 그냥 다 던졌는데 그래도 한번 감독님께서 다 편집 완성본에서는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좀 해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언어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덜어진 타이밍에 이 작품을 만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캐릭터 자체가 이제 저와 놓여져 있는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좀 빗대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본어들을 또 많이 썼었지 이런 일본어를 쓰니까 예전에 주변에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지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한번 이제 던져봤던 것들이 있었죠.
근데 또 잘렸던 것들도 있어요. 아 던졌다가 네, 감독님께서 오히려 시켰다가 또 자르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아마 여기 또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또 아실 수도 있는데 아트나인에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있죠. 네, 그 잉어 잡으러 이제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원래 약간의 슬랩스틱적인 그 코미디 연기가 있었어요. 그 스즈미 배우님하고 근데 바위 뒤에 숨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쭉 나가서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게 좀 이제 과하셨나봐요. 시키셨는데 그 찰리 채플린적인 모먼트. 그런 모먼트를 넣어서 촬영할 때 굉장히 재밌게 이거 굉장히 키드 같고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그 완성 기대를 하고 봤어요. 완성됐는데 이게 이거 너무 기대된다. 이게 무성 영화 같은 모먼트가 여기 또 들어가니까 나 이렇게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랐구나. 가감 없이 이렇게 자르시는구나. 나름 냉정했던 감독님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화는 사실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곳은 그 촬영을 하는 곳은 그 섬 같은 눈으로 둘러싸인 섬 같지만 영화 전체를 밖으로 빠져나와서 관객이 되어서 봤을 때는 굉장한 구조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는 그 구조를 체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지금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약간 그 불신의 시기도 분명히 초반에 우울증 좀 약간 그런 것들은 거기서도 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의 풀샷으로. 근데 저는 전혀 불신이 있지 않았고요. 네.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컷을 어떻게 찍을지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 장면 있잖아요. 이제 잉어를 잡고 멀리 부감으로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뭐 부인 얘기하면서 그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생각에서는 한 명씩 타이틀을 따고 투샷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이제 타이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감도 이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이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정말 저희 앞에 오더니 이거는 부감으로만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온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럼 온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그래서 정말 딱 부감으로 따고 이제 소리는 그거 촬영하고 나서 그게 이제 블루 스카이를 좀 이제 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얼른 이제 걷는 걸 찍고 나서 이제 다시 목소리 연기를 해줘. 이제 그 후시 녹음 같이. 네.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 작은 힐링은 이 촬영 여행에서 그 온천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매일같이 그 저희 숙소에 온천이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이제 온천을 즐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1시나 12시까지 이제 온천 문이 열어서 근데 매번 이제 촬영이 생각보다 이제 일찍 끝나니까 아싸 오늘도 이제 간다 이제 이렇게 돼서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못 들어간 거 빼고는 온천을 즐겼다 그런 소소한 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이 추웠어요. 네, 뭐 보시기에도 추울 걸로 짐작이 가실 텐데 그 온천이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더 드네요. 근데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제가 그 촬영 현장 갔을 때 제 숙소를 보고 되게 좋은 숙소였거든요. 굉장히 좀 약간 와 여기 되게 좋다, 부럽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스페셜 배우라는 게 일절 없는 현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님은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숙소를 썼었거든요. 좀 더 저보다 그레이드가 낮은? 근데 그거는 너무 사실 촬영하는 데 있어서 네. 당연한 거니까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네. 그 숙소에서 이 온천도 즐기고 또 스태프들과도 계속 마주하고 이러면서 미야케 쇼 감독의 현장 스태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감독님의 작품에서 호흡을 맞춰온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생활을 여러 작품에서 했던 분들이어서 사실 배우가 금방 동화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마음을 오픈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뭔가 제가 항상 또 아시겠지만 낯을 좀 가리는 편이어서 많이 가리죠. 네, 그래서 뭔가 먼저 다가가거나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근데 좀 한 해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 이런 걸 나도 조금 이제는 바꿔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미야케 감독님 팀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열어놓고 받아주니까 저도 그 마음에 동해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같은 그 숙소를 쓴다는 건 촬영할 때 당연한 거니까 저도 거리낌 없이 그 같은 이제 숙소를 썼었고 이제 오며 가며 스태프분들이 1층 로비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잠깐 그 회의에 껴가지고 의견도 또 이제 나누고 어떤 얘기 하나 이제 듣고 아니면 또 오히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은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지금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날씨를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 또 얘기를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하나의 팀이 되어서 어떤 배우 스텝 이게 구분이 아니라 한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진짜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그런 데 많이 체감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 미야케쇼 감독의 영화의 힘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에너지가 지금 심은경 배우님이 말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공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님이 촬영할 때는 어떤 공간에 환경에서 있었을까 좀 여쭤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처음에 안경 네, 우동을 먹을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 그 지역에는 사실 실제로 촬영할 때는 먹을 곳이 별로 없어요. 네. 의외로 많았어요. 네, 저기 소바가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 맛집이 하나 있죠. 네, 정말 맛있는데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요. 근데 정말 맛있는 소바집이라서 툭하면 거기 소바집 가서 소바 먹고 이랬었는데 이제 우동 그 가게 영화에서 나왔던 가게는 실제 있는 가게에서 그 저기 주인분 두 분께서 실제 주인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직접 그때 우동을 만드는 과정을 그냥 촬영을 해서 실제 그 만든 우동을 먹은 거고요. 정말 그 작게 있는 이제 작은 식당에서 이제 고기 우동을 이제 만들어서 먹었던 그런 것도 있어요. 점심 시간이 딱 그거 찍고 점심 시간이었는데 그냥 그 우동을 먹었었어요. 촬영이 쭉 이어지면서. 네. 제가 좀 약간 먼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관객 오늘 또 오신 분들 진짜 의외로 여기 퍼센테이지로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직도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만남으로 더 하게 됐는데요. 관객분들의 질문을 조금 받아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을 말씀하셨어요? 네. 저기 그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들어주세요. 네. 네, 그 영화 잘 봤고요. 제가 내용이나 뭐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먼저 봤는데 영화 재밌게 봤고 근데 이제 중반까지는 좀 우울하게 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관을 갈 때
다리 위에서 모자가 날아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혹시 연출된 장면인가 아니면 우연히 날아간 건가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웃은 이유는 저희 그 영화의 장면과 좀 겹쳐 보이게 뒤돌부되어 보여가지고 그 저희 영화 장면 대학 강의 장면 중에 한 학생이 영화가 되게 힐링이 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이제 한 남학생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 겹쳐 보였는데 현실과 지금 네, 중간까지 우울했는데 또 그 중간 이후에도 재밌게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리 위에서의 그 장면은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제 욕심으로 생각하면 연기였어요라고 하고 싶지만 어떤 그 순간에 불어닥친 바람과 어떤 이제 얼어 있는 그 다리 위에 이제 얼음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영화의 신께서 그 순간을 좀 하상하셨다. 네, 너가 여기서 좀 찰리 채플린 같이 살짝 이렇게 삐끗하면 영화가 좀 더 살지 않겠니? 라고 이게 내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접신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근데 접신은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순간에 그냥 저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었지?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됐던 네, 그런 이제 지금 농담이었고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장면이었고 모자가 정말 바람이 그날 정말 세게 불었던 날이었는데 모자가 그 순간에 날아갔어요. 네, 날아가서 감독님이 커트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간 모자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눈 때문에 얼은 이제 땅 때문에 미끄덩거리고 그건 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면입니다. 그 우연의 순간을 그 포착하는 그 어떤 배우의 감각, 동료적인 감각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그래서 제가 마법이라는 얘기를 쓴 거는 결과적으로 마법 같은 그 장면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표현을 썼고요. 많은 관객분들이 그 장면 좋아하세요, 그죠? 이 영화를 네, 좋아하는 장면 중에. 근데 사실 촬영할 때도 감독님하고 그런 이야기는 했었어요. 여기서 모자가 탁 날아가면 진짜 좋겠다. 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네, 영화의 신이 들으셨군요. 감독님께서 뭔가 억지스럽게 그걸 만들어내진 말자고 하셨던 게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게 운이 정말 좋으면 뭐 모자가 탁 날아가면 좋겠지만 그걸 너무 바라지 말자 싶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람이 확 불었던 바람에 그런 아주 재밌는 장면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스마트폰도 내 얘기 듣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진짜 듣잖아요. 바람도 그렇게 들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남기시나요? 네. 주황색 모자 쓰신 분 들고 계시죠? 네. 저는 사실 오늘 두 번째 보는데 그 첫 번째 볼 때는 미야케쇼 감독님 전작들보다 조금 심심한가 싶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슴슴한 매력이 있고 배우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연기를 할까 이런 N차 관람을 했을 때 더 배우님도 그렇고 매력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보면서 이상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대사가 배우님 내레이션에서 뭔가 새로 뭘 시작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임할 때 이제
낯설고 처음엔 낯설고 두렵지만 이게 일상이 되면서 이게 또 글 쓰는 각본가에서 이제 말에 쫓기기도 하고 말에 갇히기도 하고 말에서 도망치고 싶기도 하다 이런 대사가 일의 특성도 있겠지만 좀 그 현대인 직장인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일상에서 좀 새로움을 잃기도 하는 게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배우님께서 물론 그 인터뷰에서 슬럼프도 이제 경험도 고백을 해주셨었지만 업적으로든 혹은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좀 어떤 도망쳐보는 어떤 경험이나 혹은 그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한 어떤 루틴 혹은 이제 배우님만의 어떤 그런 팁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야, 저도 알고 싶네요. 네, 새로운, 저는 참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몇몇 인터뷰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에 이제 답을 한 게 참 저는 뭐 여행도 잘 안 가고 영화 속 인물처럼 여행도 잘 안 가고 유일하게 하는 게 카페에 가서 책 한 권 들고 두세 시간 멍 때리고 커피 한 잔 시켜서 두세 시간 멍 때리고 오는 게 저의 낙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답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예전부터도 그렇고 새로운 거를 찾으면 뭔가가 그게 내 안에서 변화가 있고 해결이 있을까? 정말 사람들 말처럼 어떤 게 새로운 거지? 이런 의문이 제 스스로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우경아 촬영도 끝나고 좀 힘들 거니까 좀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여행도 좀 가보고 이런 취미 생활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때? 이런 권유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쵸, 여행도 좋고 취미가 많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그게 막상 이렇게 해보면 약간 도돌이표 같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경향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시도를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느낀다는 게 과연 정말 뭔가 바뀌나?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바뀌나라는 제 스스로 막 그런 생각과 의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건 이것도 저는 인터뷰 이제 GV에서 좀 얘기를 했던 맥락이 있었는데 그냥 이 여행과 나날의 영화 메시지 자체가 그렇지만 그냥 일상이 그냥 새롭고 여행인 거고 그냥 여행이 일상인 거고 그냥 매일 하루하루가 사실은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조금씩 저희는 그냥 그 새로운 환경에 매일같이 놓여져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똑같아 보이더라도 전혀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뭔가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막 해서 뭔가 내 안에 뭔가 새로움을 채워야지라기보다 그냥 어느 순간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 모먼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그걸 잘 받아들이고 고이 간직하면 그게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뭔가 특별히 기억 남는 뭐 여행지가 있나요? 뭔가 뭐 이런 걸 시도해본 게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고 정말 이 이상이랑 비슷한 건 그런 점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무던한 거? 네, 근데 그냥 이미 여행을 떠난 순간 자체가 이미 경험의 시작인 것 같아요. 새로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냥 그것에 이제 크게
내 안에서 좀 의미를 두고 뭔가가 그 순간에 뭔가 바뀐다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천천히 이 인생이라는 길을 그냥 마지막 장면처럼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냥 그런 게 사는 데 있어서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정확히 어떤 해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관객분이 이 여행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안정적인 마음을 얻은 게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이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간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맞닥뜨린 게 그 다른 누군가의 반복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공간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의 삶을 반초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을 마주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여행지에서 느끼는 감흥이지 않을까 해서 그걸 굉장히 미니멀하게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도 좀 약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제 스스로가 안에 뭔가 새로운 걸 찾는다기보다는 요즘은 그냥 타인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요즘은 어떤 마음인지 그걸 좀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 움직인다고 제가 네 결론은 또 질문을 네 드릴게요. 거부할 수 없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실은 여행과 만화를 한 10번 가까이 보고 있고 실은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일본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정말요? 네, 마침 그때도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여행과 나날이 저에게는 2025년과 2026년의 겨울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영화였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앞서 다른 관객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대사가 다이조부 데스까? 실은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나한테 위안이 됐었지? 왜 내가 이 영화를 가족과 같이 보고 싶었을까? 이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듣고 싶었던 그런데 그걸 다시 질문하면서 대답해보는 그게 굉장히 좀 매력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한국어로 말씀해주신 나레이션에서 잠시 더 있다가 이제 출발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좀 힘이 느껴졌거든요. 오늘따라. 그러면서 저 지금 뒤에 걸려있는 저 포스터의 이미지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떠나기 전에 이 영화를 지금 만나고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심은경 배우님께서도 여러 GV와 여러 모먼트에서 이 영화가 나에게 준 어떤 메시지 지금 막 떠오르는 대사가 있다면 어떤 구절이었는지 그 말과 의미를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네 10번 보신 분이십니다. 네. 일단 저보다 더 많이 보셔서 영화를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영화를 좀 챙겨볼 걸, 네, 좀 홍보 일정과, 네, 아무튼, 네, 지금 떠오르는 저는 항상 참 뇌리에 많이 남는 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탄생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사실 감독님께 좀 건의를 드려서 홀로 눈밭을 걸어가는 이상이 보였으면 좋겠다, 비춰졌으면 좋겠다가 있었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저의 어떤 건의를 좀 흔쾌히 또 들어주시고 촬영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촬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떤 찰리 채플린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무성 영화 특유의 어떤 몸짓. 딩동거림.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어떤 무성 영화, 그 영화의 어떤 그런 계보를, 그런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싶은가 보다. 어떤 감독님의 어떤 영화적인 그런 어떤 헌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 좀 해석을 촬영할 땐 했었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촬영을 다 하고 나서 그 장면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을 또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성본에선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장면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출발로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그 영화 어떤 스토리 맥락에 따라서 그냥 영화를 떠나는 이상의 그냥 모습, 뒷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 안에다가 대입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핵심은 제가 뒤뚱뒤뚱 걷는 것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걸었던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그 눈밭은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길을 감독님이 저를 걷게 시켰고, 그러다 보니 푹푹 발이 빠지다 보니까 뒤뚱거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하고도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곧 이 영화가 관객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나. 거기에서 한 번에 이렇게 확 몰려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떠나가고 있지만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걸음이 일정하고 규칙적이지 않은 리듬감? 뭔가 항상 이렇게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슬프고 그런 아련한 감정들 좀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좀 슬픈 감정을 먼저 좀 앞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장면도 떠나는 거잖아요. 이 여관을 떠나는 건데, 그 떠남이 결코 슬프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저도 새롭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떠남은 곧 새로운 출발을 또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저도 이 영화의 엔딩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분명히 그 슬럼프에 빠진 작가가 어떤 의미의 그 에너지 부스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마지막 장면에 그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부분이 그 역할을, 여운을 굉장히 더 배가시켜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 심은경의 다음 스텝, 항상 정해지거나 지도에 있는 그 수순을 가지 않았던 다음 스텝을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전에 없이 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디까지 심은경의 한계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죠? 네. 아니 뭐 촬영인데 마무리 지어가지고. 네.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행과 나날이 생각보다 정말 힘이 센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이 영화 안에 대입시킬 수 있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가진 매력과 강점이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영화 거의 이제 극장에서 내릴 때가 되면 요즘은 굉장히 빨리 VOD로 가서 우리가 또 이제 집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올해 한 여름 정도 돼야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이렇게 집에서 보시는 건 VOD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힘 닿는 데까지는 스크린 상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계절이 바뀌는 이 순간에도 이 겨울 여행을 같이 함께 극장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한 분이 한 구역에서 다 좀 받았는데 좀 더 기회가 있어서 또 무슨 얘기를 더 할까 뭐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계속 들을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오늘은 좀 약간 기원을 하면서 좀 배우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19일에 수상을 하러 가시는 거죠? 네, 19일에 이제 시상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새로 유입된 관객분들, 열범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할까요? 네. 네, 항상 GV 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영화는 좀 미야케쇼 감독님과 함께 좀 이 GV 자리에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감독님께서 더 영화에 대한 풍성한 좀 해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도 지금 작업 중이신 게 또 있으시고 그래서 좀 감독님하고의 이제 GV는 좀 개봉 초반에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좀 함께 좀 더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서 오늘도 사실 같이 계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GV가 오늘 GV가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키네마 준보에서의 어떤 수상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 그 수상보다도 이 영화를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즐기고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정중하게 이 마지막을 좀 장식하고 또 인사 직접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마련한 자리였고요. 아직까지도 극장 상영을 또 하고 있으니까 또 엔처관람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극장에 또 찾아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참 작년 12월 겨울부터 이렇게 올 초까지 이렇게 긴 여정을 저와 함께 여행과 나날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완벽한 추천처럼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는 다시 한번 진짜 이 성취 이 영화로 그 배우님 보여주신 그런 그 영화에 박수를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너무 뜻깊은 자리여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기념 촬영을 하면서 또 새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퇴장식 포스터 배우고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왜 그랬는지 알겠어.